네, 안녕하세요. 봉기쌤입니다. 자, 저번에 했던 거와 이어갖고 오늘 벡터 문항 덧셈에 관련돼서 몇 개 더 풀어보는 시간 갖기로 하죠. 저번에 이제 벡터 뺄셈을 가지고 뭔가 벡터 분해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벡터 A, B가 있었다 이러면 그러니까 A에서 이제 B로 가는 벡터가 있겠죠. 그러니까 A에서 B점으로 가는 이런 벡터가 있었을 때 바깥에 이제 뭔가 하나의 이제 다른 점을 뽑아가지고 벡터 이제 이 다른 한 점을 이제 뽑아갖고 이제 B와 A와 C 관련된 어떤 벡터 뺄셈으로 이제 분해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CB-CA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 C 값은 그 어디에 찍어도 상관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갖고 어떤 벡터를 다른 경유점, 이걸 뭐라고 할까요? 경유점이라고 할까요? 경유점. 그러니까 어떤 다른 한 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벡터를 분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이제 배웠었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따 연습을 해볼 거고, 한번 이제 덧셈 문제 풀어볼게요. 뭐 입체도형입니다. 그래서 공간 벡터이긴 한데 덧셈하는 연습할 때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두 벡터를 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자, AB와 이제 AC 벡터를 이제 더하겠다. 뭐 이런 상태를 해보죠. 자,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라는 점이 있고, 이제 C라는 점이 있다. 그래서 A, B 벡터와 AC 벡터를 더함에 있어갖고,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상에서 보면은 항상 어떤 연습을 많이 하냐면, 평행사변형을 그려라. 뭐 이런, 개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평행사변,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보면, OB 벡터가 있고요. 저기 OB 벡터 보이시죠? 그 다음 OF 벡터가 있습니다. 자, OF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를 갖고 평행사변형을 어떻게 그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 뭐 저는 그릴 수 있어요 하면서 여기다가 이딴 식으로 그리면 이 위치가 정확히 어느 상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빡센 풀이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연습을 하라 이거야. 그래서 B와 C를 이어요. B와 C를 잇고 B와 C의 중점을 잡아서 그 중점의 2배로 날아간다 이렇게 연습을 하라고. B와 C의 중점을 잡아서 중점의 2배로 날아간다. 이 연습이 기본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 스칼라는 제외시키고 자, OB 벡터와 OF 벡터를 갖다 더하라 이랬어요. 더하라고 그러면 자, O점이 있고 B와 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봐라. 자, B와 F의 뭐? 중점을 먼저 생각해보는 게 당연히 기본 아니니. 그래서 B와 F의 중점을 생각해서 O라는 점에서 BF의 중점까지 날아가서 거기에 2배까지 날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BF의 중점 상태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밑면에 이제 깔려있는 사각형, 두 사각형이 뭐야? 정사각형 2개가 붙어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이제 2개가 붙어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정사각형이 2개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B고 여기가 F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B와 F를 갖다 이렇게 이었어. 그럼 B와 F의 중점은 정확히 여기 존재하겠지.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똑같을 거 아니니. 이게 똑같은 모양이잖아. 얘랑 얘랑. 그러니까 B와 F의 중점은 어디에 있겠더라? C와 D의 중점에 있겠더라. 여기는 뭐 M이라고 할게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C와 D의 중점 여기가 뭐야? C와 D의 중점 M이라고. M. 그래서 O에서 어디로 날아가는 거야? O에서 M으로 날아가서 이 M의 2배로 이렇게 날아간다 이거야. 그러면 뭐만 길이만 찾으면 돼? 벡터 OM의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니? 왜 얘는 뭔데? 그럼 2배의 벡터 OM이니까 됐지? 그러면 OM 벡터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 이거야. 근데 OM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 OCD라는 이런 무슨 삼각형이 있는 거야? 정삼각형이 있는 거야. 정삼각형이 있어. 그럼 이게 정삼각형의 중점으로 갔어. 그럼 OM 벡터는 정삼각형의 뭐가 되는 거야? 정삼각형의 높이가 된다 이거야. 높이. 그래서 정삼각형의 높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근데 이거 한 변의 길이가 2래요. 여기 보면 요거 한 변의 길이가 2래. 2.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정삼각형 높이는 몇이야? 루트 3 아니니? 루트 3. 근데 이 OM 벡터 스칼라 여기다 이제 전체에다 이제 스칼라를 이렇게 씌우라고 했으니까 자, OM 벡터의 길이가 몇이었어요? 루트 3이니까 거기에 2배 하면 몇이야? 2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또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12가 이제 답이 되겠지. 여기까지 정리해 놓자. 벡터 덧셈인데 공간 문제겠지만 어차피 뒤에서 이제 한번 다루게 될 거야.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할 때 중점의 2배 알았지? 중점의 2배 생각해라. 그래서
여기까지 연습하는 연습 좀 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봐볼 건데, 자, 이제 원이 이제 등장한단 말이야. 원은 굉장히 많은 요소야. 원을 이제 많은 소재로 이제 문제들을 낸다고. 근데 원이 이제 접한 상황이 이제 많이 나오겠지. 원 접함. 그러니까 원이 이제 이렇게 접해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조건 있어. 아니 뭐 이 문제를 푸는 걸 떠나갖고 해야 될 게 무조건 하나 있는데 그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원이 접해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뭐 해라? 중심끼리 이익 뽑아라. 중심끼리 연결. 중심끼리 연결을 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멍하니 보고 있지 말고 중심끼리 연결을 하란 말이야. 중심끼리. 그럼 여기 봐봐. 이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심끼리 이렇게 연결하라고. 이렇게 연결해. 중심끼리. 됐니? 중심끼리 연결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반지름이 1이야.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몇이고 2고 여기도 몇이야? 2고 여기도 2란 말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 우선 이어놓고 보자고. 중심끼리.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2자고 여기도 2야. 그랬더니 얘가 이제 내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녀석 하얀색 중심끼리 이은 건 뭐가 되겠어? 내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바로 평행사변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즉 저 변의 저 네 변들은 전부 다 뭐 하더라? 평행한 성질을 갖고 있다. 평행성 평행하다. 평행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내가 이제 유추해낼 수 있죠. 문제를 풀면서 말이야. 맞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베이스야.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를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근데 보니까 A에서 Q까지 날아갔단 말이야. A에서 Q까지 날아갔는데 우리는 벡터 AQ를 경유점을 활용해서 뭐 할 수 있더라? 분해할 수 있더라. 이렇게 배웠어. 벡터를 분해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AQ라는 것은 들려가는 점들이 있단 말이야. 들려가는 점들이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할까? 여기를 C2라고 하고 여기를 여기가 C4인가? 여기가 C4, 요 중심을 C4라고 하자고. 그럼 AC2, 그 다음 C2, C4, 그 다음 C4에서 Q로 간다. 이렇게 분해할 수 있지. 자, 따라서 어떻게? AC2,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 C2, C4 플러스 C4 벡터와 Q 벡터 이렇게 분해할 수 있어요. 3개짜리로. 맞니 안 맞니? 자, 그 다음에 자, 위로 가는 것도 한번 보자. 저 위로 가고 있는 벡터도 한번 보니까 요 녀석 보니까 A에서 이제 여기가 C1, 그 다음 여기를 C3라고 할게. 그럼 A에서 C1으로 갔어. 자, A에서 C1으로 갔어. 그럼 C1에서 C3로 가고 C3에서 P로 가고 이렇게 분해해낼 수 있지. 자, 따라서 요 녀석 보면은 A에서 이제 P로 가는 벡터도 분해할 수 있다고. 자, A에서 C1, 그 다음 더하기. 자, C1에서 C3, 자, 플러스, 그 다음 C3에서 P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끝에 있는 요 녀석을 제외하고 여기 4개 있는 건 전부 다 고정 벡터란 말이야. 고정이야, 고정. 근데 얘네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근데 문제에서 얘를 이제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해볼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AC2와 AC1은 서로 역벡터 관계야. 그러니까 걔랑 걔랑 더하면 얘는 이제 이렇게 없어지겠지. 맞니 안 맞니? 다음 C2, C4랑 C1, C3는 벡터의 상등 조건을 완전 똑같아. 평행성의 길이까지 똑같으니까 두 벡터는 같은 벡터란 말이지. 그러니까 C1, C3와 C2, C4는 같은 벡터야. 그러니까 얘랑 갖다 더하면 C2, C4가 몇 개 생기는 거야? C2, C4가 2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따라서 자, A와 P 더하기 자, A와 Q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C2, C4가 이제 2개 생긴다. 그 다음 이제 요 녀석 C3P 더하기 그 다음 C4Q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근데 보니까 여기 보면 요 녀석이 이제 움직이는 벡터야. C4Q하고 C3P랑 움직이는 벡터야. 움직이는 벡터인데 얘네들은 또 어떤 녀석의 고정적인 관계가 고정이 돼 있냐면 이 녀석의 크기들은 고정이 돼 있어. 크기는 각각 몇으로? 각각 1로 고정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방향만 이렇게 변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 우선 C2, C4가 지금 2배의 길이를 갖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이제 C2야. C4가 여기 있어. 요 길이는 변하지 않아. 이 길이는 4야.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돼 있고 C4Q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지? C4Q가 길이 일자리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움직이는 요 벡터 C3P 벡터를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 놓자고. C3P 벡터를 이렇게 해서 붙여 놔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다 꼬리를 물고 있지. 이렇게. 맞니 안 맞니? 꼬리를 샥샥샥 이렇게 물고 있잖아. 그러면 이 꼬리를 문 벡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벡터들을 더하라 이러면 이게 경유점 역할을 하면서 결국 C2에서 P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얘는 C2에서 P까지 가는 이런 벡터가 되는데 최대값이래. 최대값이라는 건 뭐야? 멀리 가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꺾여 있으면 C2, C4를 이었을 때 가장 멀어 안 멀어? 안 멀겠지. 그럼 어떻게 해 이걸? 톡톡 쳐봐. 톡톡 치면 얘가 푹푹푹푹 하고서 어떻게 되겠어? 쭉쭉쭉 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 C2, C4와 C4가 있고 그 다음 얘도 Q 일직선에 펴지고 그 다음 P도 일직선에 펴지고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면 가장 멀리 도망가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으로? 6으로 가장 멀리 떠나가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겠더라. 오케이? 정리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은 6이 되겠더라. 뭐 별거 아닌 문제를 갖고 선생님 너무 많이 떠들었다고 이러지 말고 한번 중심끼리 이어서 그 도형들을 한번 판단을 해봐.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 한번 애들 가르쳐 보니까 우리 3학년 언니 오빠들 보니까 이런 일을 많이 해. AB와 AC 벡터와 AD와 AE와 AF를 더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AB 벡터 AF 있으니까 얘를 더해서 막 중점 이거 하려 했으니까 이게 2배 하고 막 이런 일을 벌이면은 굉장히 이 그림 자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번 요거는 아이디어를 앞서 문제 풀 때 한번 쓴 게 있어. 그래서 여전히 요런 거는 중요할 것 같아. 자, 원이 이제 하나의 소재고 그 다음 육각형이 하나의 소재지. 육각형이 하나의 소재인데 선생님이 저번에 우리가 정팔각형 그리면서 그걸 갖고 막 그 가운데에 어떤 한 점을 잡아놔서 한 점을 잡고 그걸 갖다 벡터를 분해했지. 벡터를 분해했는데 얘도 그러면 원과 육각형은 이것들의 중심이 이제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중심을 하나 우리가 찍어 놓는 게 되게 좋아. 왜냐면 이 녀석들의 뭘 활용하는 거냐면 대칭성을 또 활용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원에 정확히 이제 중심이 있겠지. 5라고 뭐 찍어보자. 5라고 찍으면 저기 있는 모든 벡터들을 가운데 내가 이제 이미 한 점을 갖고 내가 어떤 한 점을 갖고 저 벡터를 다 분해해 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분해할 수 있어? 얘는 자 5b-5a 이런 식으로 분해할 수 있지. 그 다음 얘는 5c-5a 이렇게 분해할 수 있잖아. 맞니 안 맞니? 그래서 얘는 5d-5a, 5e-5a, 5f-5a 이렇게 분해해 나갈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저 녀석을 분해해 나갔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마이너스 5a가 몇 개 생겨?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5a 벡터가 이제 5개가 생기고 그 다음 이 앞에는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되겠어? 5b, 5c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5b 더하기 5c 더하기 5d 수행 한번 써볼게. 자, 더하기, 자, 5,2에다가 플러스 5F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네. 대칭성. 5B랑 5,2랑은 뭐야? 역벡터. 5B랑 5,2랑은 역벡터. 그 다음, 5C랑 5F랑도 역벡터. 맞니? 그럼 여기 보면, 5D 벡터가 있잖아. 이 5D 벡터의 역벡터는 뭐야? 이쪽으로 가는 5A 벡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자, 5D랑 뭐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5A 벡터가 똑같다고. 그럼 여기 보시면 5A 벡터가 몇 개 생겨? 마이너스 6개의 5A 벡터가 생기는데 5A 벡터를 마이너스 6배에서 6배에서 마이너스 방향을 바꿔라. 근데 우리는 뭐야? 크기만 중요하다. 이 녀석은 뭐니? 5A 벡터의 뭐야? 5A 벡터의 6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것이 뭐야? 12라고 했으니까, 자, 스칼라 OA가 몇이 된다는 거야? 자, 2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스칼라 OA는 근데 하필 또 뭐야? 이 원의 반지름이자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된다고. 맞지? 그래서 우리 한 변의 길이는 2가 되겠지. 하나 여기다 갖다 노트를 해보자. 자, 정육각형. 이 정육각형은 여기가 60도야. 그지? 정육각형은 여기 60도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있냐면 2대1이라는 이런 비율이 있어. 2대1. 근데 여기가 2라고 하면 여기도 2니까 여기는 1이야.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같은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육각형 작도할 때 한번 살펴보자.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있고 중심을 찍고 이렇게 이어봐. 이었니? 이렇게 이었지. 그러면 얘 원의 중심이잖아.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정중앙을 갈라.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봐. 선을 한번 그어보면 요 녀석을 이렇게 있고 요 선 가른 선들을 이으면 뭐가 생겨? 이게 육각형이 생겨. 근데 정육각형이야. 얘가 왜 정육각형이냐면 여기에 내가 이제 정중앙을 이렇게 찝었기 때문에 얘랑 이으면 여기는 뭐 2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1이 되면서 직각, 여기는 60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그래서 정육각형 이쁘게 그리려면 원, 지름하고 지름의 반지름을 또 절반으로 나눈 선이 필요해. 그래서 정육각형을 작도할 때 이런 성질이 발생을 하고, 정육각형 자체가 이제 여기가 이제 60도짜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2라고 했을 때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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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야. 따라서 얘가 무슨 삼각형이 발생해? 정삼각형이 6개를 붙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과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또 똑같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도형적 성질 정리해놓고 합시다. 네, 계속 이어서 보죠. 수학 본기 5번. 자, 벡터의 실수배. 여러분들 다 교과서 정도 읽으시면은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자, 양수배하는 건 어떤 벡터의 길이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두 배를 하겠다. 벡터의 두 배를 하겠다. 이런 벡터 길이가 말 그대로 두 배를 늘어나는 거고, 2분의 1배를 하겠다. 이런 벡터 길이가 이제 2분의 1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실수배를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음수배죠. 자, 어떤 벡터에다가 음수배를 한다는 것은 방향을 반대로 전환해야 된다. 방향 전환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즉, 이 방향을 전환한다는 말은 또 뭐야? 시점과 종점 간의 관계를 이제 서로 바꾼다 이거죠. 그래서 시점과 종점 간의 관계, 시점과 종점 간의 어떤 관계를 좀 전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0을 곱한 다음에 0벡터를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실수배는 결합법칙 및 분배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2배하고 3배하거나 3배하고 2배하거나 같은 뜻이다. 결국 6배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고, 자, 분배법칙이라는 건 뭐야? 어떤 벡터의 합이 있었을 때, 또는 차가 있었을 때, 이런 실수배 같은, 이런 O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OB 벡터 이 정도 있었을 때, 이렇게 이제 연산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넘어갈게요. 자, 벡터의 평행과 실수배 별표 치시고요. 자, 벡터의 평행과 실수배. 자, 벡터의 실수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두 벡터가 평행하다고 정의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어떤 이제 A랑 B랑 벡터가 있어요. 어떤 A랑 B점을 갖고 이제 이런 관계가 있고, C랑 D점을 갖고 이런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이 써 있다면, 자, AB라는 것은 AB에 이제 두 배를 한다면 C, D랑 이제 동일시 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 두 개는 이제 서로 평행성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어떤 실수배 형태가 되어 있으면은 뭐가 된다? 이제 안에 있는 거, 이제 A와 B 관계와 C와 D 관계가 서로 평행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앞으로. 그래서 벡터의 평행과 실수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의 실수배가 돼서 두 벡터가 이제 상등 똑같다는 것은 두 개가 평행하다고 얘기를 한다. 자, 이것도 평행하지 않을 때 이제 밑줄 치시고요. 평행하지 않을 때. 자, 다음이 성립한다 이 뜻인데, 자, 이제 AB 벡터가 평행하지 않은 벡터가 돼야 됩니다. 평행한 벡터가 되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없다 이거죠. 자, 평행하지 않을 때 이제 어떤 실수배를 해서 제로 벡터가 됐어요. 제로 벡터가 됐으면 M과 N이 모두 뭐가 돼야 된다? 제로가 돼야 된다. 앞에 있는 거 0 곱하고 0 곱해서 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요 길이 보시면은 두 벡터가 이제 똑같으려면은 각각의 이제 뭐가 똑같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m하고 m'하고 똑같아야 되고 n하고 m'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별표 치셔야겠죠?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AC는 이제 AB의 K다. 뭐 이거 보이시죠? AC는 AB의 이제 어떤 실수배 형태, 늘어난 형태가 이제 보이시는데, 자, 2번 한번 보시면은, 자, OC는 이제 여기에 이제 O라는 점이 있다고 치죠. 자, OC는 OA와 OB를 M 더하기 N 이렇게 했는데 M 더하기 N이 몇이더라? 1이다 이 녀석입니다. 근데 요거는 위치 벡터 이제 공부할 때 또 되게 세세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저 녀석에 대해서. 그건 좀 빡세니까 좀 뒤쪽으로 이제 넘겨보고, 자, 이게 왜 이런 상황을 발생을 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AB 벡터는 AC 벡터가 이제 뭐 평행하면서도 어떤 실수배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 녀석을 분해하는 겁니다. 자, OC 빼기 OA 이렇게 분해할 거고요. 자, K배. 자, OB-OA 벡터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하시면, 자, 이제 OC가 이제 기준이 되고요. OC는 기준이 되고, 이제 일로 넘겨봅시다. 넘기시면요. 1-K의 이제 OA 벡터가 되고, 자, 플러스 K의 OB 벡터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요 녀석을 선생님이 이제 M이라고 하고, 요 녀석을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M하고 N하고 합치면 뭐가 돼요? 이게 K가 이제 상시 지워지기 때문에, 그 실수배 형태가 어떻게 되든 간에 K가 이제 지워지겠지. 지워지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합이 항상 몇이 되더라? M 플러스 N은 항상 1이 되더라. 근데 이건 이제 결과를 우리가 이제 계속 써먹을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제 M하고 N하고 요 녀석이 이제 합이 1이 되더라. 합이 1이 되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합이 1이 되면, 여기 C와 A와 요 B, 요 녀석이 한 직선에 있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C, A, B가 뭐라고? 한 직선에 있다. 선에 있다. 왜냐면 요 C라는 것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야? A, B, C는 한 직선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얘기를 펼치려면 이 이제 어떤 시점이 되는 녀석이 전부 다 어때야 돼요? 똑같은 상태가 만들어져야지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적용해 보죠. 자, ABC는 이제 한 직선에 있음을 보여라 이랬죠. ABC는 이제 한 직선에 있음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이런 관계를 이제 만족하면 됩니다. 자, 이제 OA가 있고, 자, OB가 이렇게 있어요. 자, ABC가 한 직선에 있다 이런 걸 보여라 이거죠. 여기 C, A, B 이게 이제 한 직선에, 얘네 세 개가 이제 한 직선에 있다 이런 걸 보이라고 하면은 이 OA 앞에 있는 개수와 OB 앞에 있는 이 개수의 합이 몇이 되기만 한다면 1이 되기만 한다면 두 개 합이 1이 되기만 한다면 얘는 이제 한 직선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자, OC 벡터는 자, 4배의 A 벡터입니다. A 벡터. 근데 여기서 A 벡터를 뭐라 했어요? OA라고 했죠. 그러니까 4배를 OA 벡터. 자, 마이너스 연결 3배입니다. 3배의 OB 벡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OA와 OB 앞에 개수의 합이 몇이에요? 요 녀석은 4고 요 녀석은 마이너스 3이니까 두 개 합하면 몇이니? 1이 되니까 한 직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ABC가 한 직선에 있음을 보여라 하는 그 상수 M 값을 우리 보고 결정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가 한 직선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좀 펼칠 수 있어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OC 벡터 저렇게 이제 결정이 돼 있고요. 자, OA 벡터와 OB 벡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직선에 있으려면 OC라는 것은요. OC라는 것은 4배의 이제 A 벡터와 더하기 자, M에다가 이제 B 벡터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한 직선에 있으려면 이제 무조건 이런 상태가 발생해야 되죠.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M이라는 문자가 쓰여 있기 때문에 S라고 할까? 자, SOA 자, 더하기 그다음 TOB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때요? 이런 상태가 되고 S 플러스 T는 몇이 되면은 1이 되면 요건 이제 한 직선에 있겠죠. 맞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 여기 이제 OA 벡터라는 것을 줬어요. OA 벡터에 S배 하라고 했으니까, SA 벡터죠. 자, 더하기 ESB 벡터입니다. 자, 더하기. 자, OB 벡터에 T배 하라고 했으니까, 3TA 벡터. 자, 마이너스 4T에다가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앞에 개수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S 플러스 3T고요. 요게 이제 A 벡터. 자, 플러스 2S에다가 마이너스 4T에다가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OC 벡터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평행하지 않고에 이제 밑줄 쳐봐요. 자, 평행하지 않고라는 것은 뭐였어? 앞서서 평행하지 않고 이랬을 때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실수배 형태가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OC 벡터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4랑 여기에 있는 S 플러스 3T랑 똑같아야 된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식을 좀 세워볼 건데, 4랑 뭐랑 똑같아야 된다? S 플러스 3T랑 똑같아야 된다. 그 다음 요거는요, 요 녀석은 뭐랑 똑같아야 돼? M이랑 똑같아야 돼. 2S 마이너스 4T랑 똑같아야 된다. 이런 관계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S 플러스 T는 1과 S 플러스 3T는 4를 연립을 충분히 할 수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연립하시면 N값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같이 연립까지 해볼게요. 연립까지 해보면, 자, S 플러스 3T는 4고요. 다음, S 플러스 T는 몇이고, 자, 1이란 말이야. 자, 연립하시면 몇입니까? T는 2분의 3이고, 자, S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넣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몇이니? M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까지? 정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몇 문제 더 풀어보죠. 자, 위로 움직이는 두 점 AB가 있다. 원으로 움직이네요. 자, 원으로 움직이고, 근데 원의 이제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4,3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반지름이 3인 원입니다. 자, 따라서 1, 2, 3, 4. 이제 반지 4,1, 2, 3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4,3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원을 중심으로 갖고 있고,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하는 거? 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반지름 3짜리입니다. 자, 근데 이 녀석에 여기 이제 5점이 있고요. 자, A랑 B랑은 이제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A는 여기에 이제 원을 뺑글뺑글 돌고 있고, B라는 점도 요 원을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더라. 자, 그때 두 벡터를 더해서 이제 최대값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OA 벡터와 OB 벡터를 더해서 최대값. 더해서 최대값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OA와 OB가 어때? 가장 합한 결과가 멀리 날아가야 되겠지. 근데 두 벡터를 더할 때의 최대예요. 두 벡터를 더할 때의 최대는 두 벡터가 뭐 할 때? 각각의 길이는 길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지. 같은 방향에 있었을 때 가장 멀리 가는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 최소값은요. 각각의 길이는 가장 뭐하고 짧고 그 다음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어때? 가장 작은 값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OA 벡터, OB 벡터 더한 거 스칼라 값의 이제 최대값은 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중심을 통과하는 선 있죠. 자, A도 여기가 있어야 되겠고요. B도 여기에 있었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갑니다. OA 벡터 가장 길죠. 그리고 OB 벡터도 가장 길기 때문에 두 개를 합했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간다. 근데 여기가 3대 4대 5니까 이 길이가 5예요. 그죠? 여기는 3이니까. 그래서 OA 벡터가 길이도 8이고 OB 벡터도 길이가 8이야.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맥시멈은 이제 16이 될 거고, 가장 짧은 때는 어딥니까? 가장 짧을 때는 어차피 오른쪽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가장 짧을 때는 여기에 있을 때입니다. 여기. A는 여기 있고 B도 여기 있었을 때. 그래서 A와 B가 가장 짧을 때인데 여기 길이가 5고 여기 이제 3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짧은 길이는 몇이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4가 되겠더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더하는 건 아니네.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뭐 쌍곡선을 논하고 있습니다. 쌍곡선을 논하고 있는데 쌍곡선 초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쌍곡선 초점 자체가 몇입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자 5의 제곱분의 x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자 4의 제곱하고 그다음 y제곱 있고요. 1입니다. 자 이게 초점 자체가 몇 콤마 몇이에요? 초점 자체가 몇 콤마 몇인지 살펴보죠. 자 5가 있고요. 4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가 있고요. 자 쌤이랑 우리 이런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쌍곡선을 그릴 때는 뭘 꼭 그리는 게 가장 좋더라? 이건 초반 연습이니까 정근선 박스를 그리는 게 가장 좋더라 이런 얘기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근선 박스를 그려라. 맞니? 그 다음 정근선 박스를 그리면 당연히 뭘 그릴 수 있더라? 정근선을 그려낼 수 있더라. 그러면서 이 정근선 뭡니까? 자 5분의 4x다. 근데 이것이 쓰이던 안 쓰이던이야 얘들아. 쓰이던 안 쓰이던 정근선 박스를 그려놓고 쌍곡선을 그려내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쌍곡선을 그리는 연습도 할 겸 그래서 자 이런 성질들이 쓰이던 안 쓰이던이야. 알았지?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깔끔히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돼. 자 초점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초점이 여기 있죠. 자 근데 이 초점은 이 길이를 이렇게 회전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점이 있고 초점이 있습니다. 자 위에 두 점 초점을 F'이라고 하고 여 위에 이제 P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PF와 그 다음 PF'을 뭐 해라? 더해라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벡터를 더할 때는 또 이걸 뭐 평행사면을 그려? 아니라요. 평행사면을 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했어요? F와 F'의 뭘 찾아라? 중점을 찾아라. 그래서 거기에 몇 배로 날아간다? 2배로 날아간다. 그러면 F와 F'의 중점은 어디야? 여기 5잖아, 5. 그치? 그러니까 P5의 몇 배로 날아가는 거야? 2배로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스칼라. 자, P5의 2배로 날아간다. 그러면 이거의 최소니까 이거의 최소니까 어때? P5가 가장 짧으면 되겠네. P5가 가장 짧으면 돼. 그럼 5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P가 여기에 있으면 가장 가까운 점이 되겠지. 근데 이 크기가 몇인데? 5란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 2배 하면 몇이 되겠더라? 10이 되겠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중점을 자꾸 찾는 연습을 하거라. 오케이? 자, 엄청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OA 벡터는 OP 벡터의 OP 스칼라로 나눴다. 요거 한번 의미 살펴볼게요. 자, 어떤 벡터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눴다. OP의 크기가 5였는데 5로 나눴다. 그럼 크기가 1이 되겠지. OP 크기가 10이었어. 10으로 나눴어.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눈 거야. 그럼 크기가 1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이거는 뭐야? 크기가 1인 벡터가 된다. 크기가 1인 벡터, 뭐 단위 벡터가 된다. 크기가 1인 벡터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OA 벡터는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야. 쌤 똑같으니까 얘는 뭐야? 크기가 1인 벡터가 된다고. 크기가 1인 벡터인데 모든 결정을 누가 결정을 하냐? 방향은 누가 결정하냐면 방향은 이 P점이 결정해 주는 거야. 그 P 방향을 바라보면서 뭐가 되는 거야? 크기가 몇인 거? 1인 벡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한번 해볼게. 이거 한번 해볼 건데, 뭐 좌표가 이렇게 있어. 좌표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까? P점이 여기를 돌아. P가 여기를 막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O가 있단 말이야. OP 벡터는 이거잖아. 근데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몇이 돼야 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이게 이제 1인 벡터가 된다고. 1. 맞니, 안 맞니? 맞지? 그래서 여기 크기가 1인 상황에서 여기 이제 A점이 돼. 근데 그럼 OA 벡터라는 것은 크기가 항상 1이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된 OA 벡터, 저렇게 표현된 OA 벡터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이 A점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1인 원 위를 막 뱅글뱅글 돌고 있단 말이지.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돌 수 있느냐, 뭐 전체를 다 돌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 방향은 P가 가는 방향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P가 가는 방향을 바라봐야 되니까 이렇게 접할 때까지 가보죠. 이렇게 접할 때까지 가보시면 P는 이쪽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원위로 뺑글뺑글 도니까. 맞니 안 맞니? 그렇기 때문에
P가 여기 있었을 때 A는 여기 있을 거고, P가 여기 있었을 때도 A는 여기 있을 거야. 그래서 A는 이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만 원위의 일부이긴 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의 P 방향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한번 봅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쌍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 쌍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3분의 1에 x제곱이고 마이너스 y제곱분의 1이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그래서 이 정근선의 방정식이 몇이야? 정근선의 방정식이 이거가 이제 a제곱이니까 a분의 b 하면 몇이니? 루트 3이네, 루트 3. 그래서 요거는 y는 루트 3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루트 3이라는 건 중요한 거네. 60도와 아주 중요한 각을, 60도랑 아주 중요한 각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몇 도니? 여기 60도야.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어? 반지름 1인 원을 한번 그려보라고. 반지름 1인 원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이게 0,1이잖아. 그러니까 반지름 1인 원을 이렇게 그려보자. 반지름 1인 원. A라는 것은 여 위를 돌고 있는 거야. A라는 것은 여 위를 돌고 있는데, 저 중에 P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A점을 찍어봐라 이거지. P는 여기 있잖아? P는 여기 있으니까 그때 A는 여기가 되는 거야. P가 뭐 여기 있어. 그러면 P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A는 여기 되는 거고. 그럼 A가 이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고 있어. 근데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니? 이 P라는 건 정근선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게 쌍곡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점은 이 정근선까지 끊긴 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왔다 갔다. 그러면 A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A의 자치는 호네, 호. 근데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호가 된다고, 이렇게. 1인 원 위에 호인데, 여기가 60도고 60도니까 여기도 이제 60도,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호의 길이는 뭐야? 반지름이 이제 1이니까, R세타 하면 호의 길이가 3분의 파이지. 3분의 파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는데, 여기만 있느냐? 아니지. 반대편도 여기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서 따라서 이 녀석의 몇 배를 하면, 2배를 하면 그 자체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L은 3분의 2파이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표현 한 번만 다시 정리하자. OA는 OP를 OP 스칼라로 나눴다. 이 뜻은 뭐라고? 자, P 방향 반지름 1인 원 위의 점. 이렇게 정리합시다. 반지름 1인 위의 점 중에 P 방향을 갖고 있는 점들을 모인 거야. 그래서 반지름 1인 원 중에 P랑 같은 방향에 있는 A점들을 모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평면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까요?